이어서 삼투현상, 물의 수동성 또는 물의 확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반투막 또는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 용질은 통과시키지 못하고 물은 통과시킬 수 있는 막을 반투막 또는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용질이 이동할 수 있다면 용질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용질이 이동하지 못하는데 물은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왼쪽의 수위가 낮아지고 오른쪽의 수위가 높아져서 대기압을 무시한다면 그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겠죠. 이제 확대된 그림인데, 그래서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럼 이때 오른쪽에 있는 물 분자가 왼쪽으로 이동하냐? 할 수 있죠. 예, 스스로 분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을 비교해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물 분자의 양이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즉 외관상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셈이 되겠죠. 집신벌레의 경우에 이제 저장액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저장액이라는 것은 그 세포의 삼투압보다 더 낮은 삼투압을 갖는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세포보다 더 낮은 농도의 용액. 그러면 이제 물이 물이 삼투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녀석은 자신이 유지해야 되는 것보다 농도가 낮아지는데, 그럼 이 농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바깥쪽보다 농도가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농도가 낮아졌지만 바깥쪽보다는 더 높다. 그래서 이 녀석이 물을 내보내려고 할 때 그냥 내보내지 못하고, 수축포는 일종의 액포인데 그 수축포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수축포에다가 물을 집어넣을 때도 삼투. 그래서 수축포의 그 활동에 의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때 노폐물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집신벌레와 같은 원생 동물에서 수축포가 삼투압을 조절하며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죠.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그 농도에 따라서 약간 현상이 다르게 일어나는데, 등장액은 농도가 같은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농도가 같다라고 할 때 동물세포 들어오는 물 분자의 수와 나가는 물 분자의 수가 같다. 그래서 외관상 변화가 없다. 지금 동물세포를 먼저 봅니다. 적혈구를 예를 들어서. 그럼 저장의 환경이 있으면, 실은 이 그림이 더 깔끔해지려면 화살표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외관상 물이 들어온다.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 세포에 커지면서 결국 터지게 된다. 그래서 적혈구 터지는 것을 용혈이라고 하죠. 고장의 환경이 있을 때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세포가 쪼그라든다. 위축된다. 동물세포였고요.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약간 다른데,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요 선이 이 세포막이고, 요 녀석이 세포벽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붙어있는 상태인데, 역시 외관상 물의 이동이 없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물 분자 이동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물 분자와 밖으로 나가는 물 분자의 양이 같다. 그 숫자가 똑같다. 그러니까 외관상 변화가 없다. 저장의 환경에서는 들어오는 물도 있고 나가는 물도 있는데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다. 외관상 저에서 고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데, 그 세포 커지는 것을 여기서는 팽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팽윤이라는 용어를 흔히 씁니다. 팽윤. 그리고 맨 오른쪽은 고장의 환경이 있을 때, 물론 안으로 들어가는 물도 있고 밖으로 나가는 물도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물 분자의 수가 더 많다. 그래서 외관상 물이 밖으로 이동한다. 저 농도에서 그 농도로 외관상 이동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데 세포벽은 어느 정도 그 모양을 유지한다.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된다. 세포벽은 후형질이고 그 나머지 안쪽은 원형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하죠. 여기서는 세포벽과 분리된다라고 했는데 원형질 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삼투현상에 따른 그 현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식물세포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물세포의 세포벽은 그 주성분이 셀룰로스이고 셀룰로스는 약간의 신축성을 가지면서 견고하죠. 그래서 뭐 터지거나 그러지 않고 이같이 저장에서 팽윤, 고장에서 원형질 분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삼투 현상이 무언지를 알고 있으면 물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팽윤 현상이 났다, 그럼 부풀었다, 왜 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바깥쪽에 농도가 낮다, 저장액의 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 제목은 잘못 붙었는데 무시하시고. 이제 단순 확산은 단백질의 도움 없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것이고, 촉진 확산은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역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채널 단백질과 그리고 운반체 단백질이 있습니다. 채널 단백질은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운반체 단백질은 아까 칠판에 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했었는데, 어쨌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데, 그럼 이 그림에서는 이 안쪽이 세포 안쪽, 아래쪽이 세포 안쪽이고 위쪽이 세포 바깥쪽이라고 할 때 여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역시 이동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물질이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그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역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러나 촉진 확산이라 하더라도 ATP 소모는 없다. 그래서 확산과 삼투를 합해서 우리는 수동수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막의 변형에 의해서 세포 내 섭취 그리고 세포의 배출이 일어날 때 ATP가 소모되지만 그것은 능동수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능동적 수송은 말이 되지만 능동수송은 아래 딱 정의가 농도 기울기의 역행에서, 이 말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ATP를 소모하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을 능동수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확산이 일어날 때, 칠판 볼게요. 확산이 일어날 때 그 확산 속도를 생각해 보면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했고, 이제 농도 차를 가지고서 따지면 다시 세로축은, 그래서 가로축은 농도 차이, 그리고 세로축은 확산 속도의 그래프를 그릴 때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농도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확산 속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나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죠. 노란색은 촉진 확산. 어느 정도까지는 농도차가 증감에 따라서 확산 속도가 점점 증가하나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되면 확산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데 그럼 왜 확산 속도가 더 증가하지 않느냐?